절기상으로는 가을이 시작됐지만 무더위는 도무지 가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시각 전국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추는 그냥 말이 입추일 뿐입니다. 전국 푹푹 찝니다. 서울 34도, 대전 35도, 전주 34도, 광주 35도입니다. 강릉은 30도, 대구는 35도, 부산 3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최소 열흘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이 시원한 물가를 찾아 떠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서지 익사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1일 전북 고창에서 50대 남성, 그리고 4일 전북 남원에서 60대 남성, 그리고 5일 이 경주에서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이었죠. 6일 경북 영덕에서 어르신 2명이 또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 영덕의 익사 사고는 주범이 다슬기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70세 남성하고 60세 남성 두 분이 다슬기를 캐러 가셨는데요. 다슬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맑은 물에서 삽니다. 근데 맑은 물의 강에서는 또 반드시 이끼가 있죠. 또 한 2m가량 깊은 데 있기 때문에 수온의 차이도 굉장히 굉장히 차가운 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바람에 이 두 분이 다슬기를 캐러 같이 가셨다가 아마 심장마비나 이런 것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두 분이 한꺼번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한 분이 이제 뭐 좀 물에서 빠지시니까 건지려다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저녁에 발견돼서 급히 호송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숨지셨어요. 그렇군요. 이 교수님, 그렇다면 강에서는 다슬기를 조심해야 되고 바다에서는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나요? 바다에는 소라입니다. 소라. 소라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쯤에 인천의 옹진군 영흥면에서 갯벌에서 이제 소라를 캐러 들어갔던 이모 씨 2분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이게 바다에 고립이 됐는데 이 인천 앞바다라는 게 아무래도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은 깜짝 놀랄 사고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그 이제 고립이 됐다는 걸 알고 소방대원들이 가서 이미 그 해안가로부터 한 150m 떨어진 곳에서 2사람을 구조를 했는데 이분들은 구조가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다행이네요. 지난해 7월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안산에 있잖아요. 안산 대부도에서 캠핑을 왔던 2 부부가 차를 몰고서 갯벌로 진입을 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의외로 이곳이 얕다고 생각하고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밀물이 한번 이렇게 오면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밀물 도로는 걸 그렇게 뭐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밀물이 도로는 기본적인 속도가 시간당 한 7km에서 한 7에서 한 15km.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이 보통 이제 걷는 걸음이 이제 1시간에 한 4km 정도 된다면 2배 내지 3배가 빠르게 이제 물이 도르는 겁니다. 그럼 가장 빠르게 도를 때는 자전거가 전속력으로 굴러가는 속도와 비슷해서 그 정도예요. 아무리 어른이 빨리 나온다고 할지라도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없고 그래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 동안 갯벌 익사 사고로 약 17명이 사망했고 고립자가 1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갯벌, 또 밀물, 그리고 또 소라와 다슬기인 것 같은데 양지열 변호사님, 조수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들어봤는데 다슬기와 소라는 참 더 뭐랄까요?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보기에는 조그만해가지고 그렇게 뭐 조심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만만하게 사람이 만만하게 보는 거. 이 놀이터, 그러니까 여름철 어디 갔었을 때 항상 사고가 나는 건 방심하잖아요. 그렇죠. 상어는 이게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워낙 많이 봤었고 굉장히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극히 경계를 하고 얼마 전에도 뭐 청상아리가 발견됐다고 해서 해경도 수색 작업이 났었다고 하지만 다슬기 소라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하겠어요. 막을 수도 없고 만만하게 보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주의를 깊게 하셔야죠. 방심하니까 사람도 잃어버리고 아까 또 소라 캐고 있다가 밀물 들어오는 것도 또 모르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죠. 조스와 악어보다 더 무서운 게 다슬기와 소라다. 어떻게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다슬기는 주로 강가에 있잖아요. 강가에 가셔서 다슬기를 잡을 때는 보통은 우리가 허리 높이 정도 되니까 별로 안심하고 괜찮지 않겠나 싶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가슴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게 미끄러지면 이때 몸이 뒤집어졌을 때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슬기를 주우러 가실 때에는 첫 번째로는 안전장구, 특별히 구명조끼 꼭 착용하시고요. 두 번째
번째 함께 혼자 가시지 마시고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과 함께 꼭 같이 가시되 같이 갈 때에도 서로 간에 혹시 빠지지 않았나를 서로 이렇게 자주자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종의 심리적 장치를 가져가셔야 될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소라를 주울 때에는 꼭 기억하실 게 이 밀물의 속도를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밀물 시간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밀물 시간을 확인하더라도 우리가 죽다 보면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게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휴대폰이라든지 시계 같은 걸 가져갈 때 알람 꼭 맞춰 놓으셔서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일단은 우리가 밀물이 밀려온다 그럴 때 밀물 시간에 맞추시면 안 되고 1시간 전에 맞추셔야 됩니다. 좀 안전하게요. 그렇죠. 워낙에 우리 승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빠르게 밀물이 밀려오기 때문에 산에도 우리가 하산할 때 1시간 전에 먼저 하산을 하잖아요. 해지기 1시간 전에 마찬가지로 밀물 상황에서도 1시간 전에 미리 나오셔야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험을 또 막을 수 있죠. 빠듯하게 나오면 안 되겠네요. 네.